쓰여지지 않은 소설 버지니아 울프. 그런 불행한 표정은 충분히 그것 자체만으로도 신문 귀퉁이에서 눈길을 들어 그 가엾은 여자의 얼굴을 슬쩍 보게 만든다. 그 표정이 없었다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의 운명의 상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 삶이란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서 보는 것이다. 삶이란 눈이 아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비록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아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 무엇? 삶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맞은편에 5사람의 얼굴이 있다. 5사람의 성인의 얼굴이. 그리고 각각의 얼굴에는 알미 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 그 사람들 얼굴 모두의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표시가 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내리깔고 5사람 제각각 자신의 앓을 숨기거나 무여워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세 번째 사람은 수첩에 기입된 것을 점검하고 네 번째 사람은 맞은편에 설로 지도가 담긴 액자를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사람이 끔찍한 것은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삶을 바라보고 있다. 아, 딱하고 불행한 여인이여. 제발 우리 모두를 위해 감추는 척이라도 해주지. 마치 내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올려다보고 자리를 약간 곧지 않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변명을 하는 듯 동시에 나에게 만일 당신이 알기만 한다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삶을 바라다 보았다. 난 알아요. 나는 소리 없이 대답하고 예의상 타임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전부 다 알아요. 독일과 연합군 사이의 평화가 어제 파리에서 공식적으로 예고되었고 이탈리아의 수상 니티시는 돈가스테스 여객 차량과 화물 차량의 충돌. 우리는 다 알아요. 타임스도 알고 그러나 우리는 모른 척해요. 내 눈길은 다시 한번 신문의 가장자리를 살그머니 넘어갔다. 그녀는 몸서리치더니 등판 한가운데로 팔을 기이하게 실룩실룩 움직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다시 나는 내 삶의 거대한 저수조를 대충 살펴보았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택하세요. 나는 계속했다. 출생, 죽음, 결혼, 왕실 관련 기사, 새들의 습관, 레오나르도 다빈치, 샌드힐스의 살인사건, 높은 임금과 생계비. 뭐든 원하는 대로 택하세요. 나는 반복했다. 모든 게 다 타임스 안에 있어요. 다시 끝없는 권태로움으로 그녀는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제 풀에 돌기를 멈추고 그녀의 목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타임스도 그녀의 것과 같은 슬픔에는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인간 군상들이 소통을 금지했다. 삶에 대항하는 최선의 길은 신문을 접는 것이다. 그것이 완벽한 사각의 빨락빨락한 두꺼운 것이 되어 삶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스스로의 방패로 무장을 하고 재빨리 위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는 내 방패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마치 그 깊은 곳에 가라앉은 용기의 어떤 침전물이라도 찾아내 길을 꺾을 것처럼 내 눈속을 응시했다. 그녀의 비트는 몸짓 하나만으로도 모든 희망이 부정됐고 모든 환상이 깎여 나갔다. 이렇게 우리는 들컹거리며 서리를 통과하고 주 경계를 넘어 서섹스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삶의 눈길을 주느라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자를 제외하곤 한 사람씩 다른 승객들이 떠난 것을 보지 못했고 우리만 남게 되었다. 여기는 서리 브리지스 역이었다. 기차가 천천히 역 구내로 들어와 멈추었다. 저 남자도 우리를 두고 내릴까? 나는 2가지 가능성에 다 기도했다.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쪽에 기도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일어나 볼 일이 끝난 것처럼 신문을 경멸스럽다는 듯 구기고는 문을 벌컥 열고 우리만 두고 가버렸다. 그 불행한 여자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는 맥없이 무미하게 말을 걸었다. 기차역들과 휴가에 대해, 이스트본에 사는 남자 형제들에 대해, 그리고 계절에 대해. 지금은 잊었는데 그게 이르다고 했는지 늦었다고 했는지. 그러나 마침내 차창에서 눈을 돌려 내가 알기로는 삶만을 바라보고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듯 말했다. 삶이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그게 바로 삶의 단점이지요. 이제 우리는 파국으로 다가갔다. 우리 올케가
그녀의 어조의 비통함은 칼날 위에 레몬 같았고 나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라고 그녀가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말을 하는 동안 내내 그녀는 마치 자신의 등판의 살갗이 닭집 진열창에 있는 들 뽑힌 닭인 양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다. 아, 저 암소, 마치 목초지에 서 있는 거대한 목조 암소가 그녀에게 충격을 준 것처럼, 그리고 그녀를 분별 없는 상태에서 구해내기라도 한 것처럼 초조하게 내뱉었다. 그리고 몸을 들더니 조금 전 내가 본 어색하고 각이진 동작을 하는 것이었다. 마치 경련이 끝난 뒤 양 어깨 사이에 어느 곳이 불이라도 댄 듯이, 아니면 쑤신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처럼 보였고, 나는 전과 같은 확신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또 한 번 더 그녀를 비난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오욕을 삶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옳게 되리란 내가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독이라도 뱉어내듯 입술을 오므린 채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장갑을 집어 차창의 얼룩을 닦아낼 따름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무언가를 문질러 없애야 하는 것처럼 문질러댔다. 어떤 오점을 지울 수 없는 오염물질을 닦아내듯이. 정작 이 얼룩은 그녀가 그렇게 문질렀음에도 그대로 있었고, 내가 예측한 대로 그녀는 몸서리치면서 팔짱을 꽉 끼고 뒤로 물러나 앉는 것이었다.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장갑을 집어 내 쪽의 차창을 문지르게 몰아세웠다. 그 유리창에도 작은 점이 있었다. 내가 아무리 문질러도 그 점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경련이 나를 관통했다. 나는 팔을 구부리고 등판 중간을 쥐어뜯었다. 내 살갗 역시 닭집 진열창 속에 축 처진 닭의 살처럼 느껴졌다. 양어깨 사이의 한 부분이 가렵고 따끔거리고 불쾌하게 느껴지고 쓰라렸다. 손이 닿을 수 있을까? 남의 눈을 피해 나는 애를 써보았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한없는 빈정거림과 한없는 슬픔의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비밀을 나누게 되었고, 그녀의 독을 나에게 넘기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내 자리 뒤로 기대앉아 그녀의 눈에서 내 눈을 가리기 위해 언덕과 골짜기, 회색과 자주색의 그 겨울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메시지를 읽고 그녀의 비밀을 해독하고 그녀가 응시하는 가운데 그것을 읽어 나갔다. 힐다가 그 올케다. 힐다 마시. 혈색이 좋은, 가슴이 풍만하고 점잖은 힐다. 택시가 타고자 힐다가 동전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다. 가엾은 미니, 전보다 더 메뚜기 같네? 작년에 입었던 그 낡은 외투에다. 그래. 요즘 세상에 아이가 둘씩 있으니 더 이상은 못 해주지. 아니, 미니, 여기 갖고 왔어요. 택시, 자, 여기요. 나한테는 당신 방식이 안 통해요. 미니, 들어와요. 오, 당신 버들고리 가방은 물론이고 당신까지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얘들아, 미니 고모 오셨다. 천천히 들었던 포크와 나이프가 내려왔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밥과 밥하라는 뻣뻣하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두 아이는 음식을 입안 가득 넣는 사이사이에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건 뛰어넘기로 하자. 장식품들, 커튼, 새잎 무늬의 장식의 도자기 접시, 노란 타원형의 치즈, 흰색의 네모난 비스킷. 이거 뛰어넘자. 오, 기다려봐. 점심을 먹는 도중에 얘의 그 몸을 뜨는 것. 밥이 입에 숟가락을 문 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어서 푸딩이나 먹어, 밥. 그러나 힐다도 불만이다. 왜 그녀는 몸을 실룩거려야만 할까? 뛰어넘자, 뛰어넘어. 2층 청계참에 올 때까지. 노쇠로 단을된 청계. 리놀륨이 깔려있고, 오, 그래. 이스트론의 지붕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작은 침실. 쇠기 벌레의 등줄기처럼 지그재그로 이어진 지붕들. 흑청색의 슬레이트에 이쪽 저쪽으로 붉고 노란 줄무늬가 있기도 하고. 자, 미니, 문이 닫히고 힐다는 무겁게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당신은 버들꼬리 가방의 끈을 풀어 침대 위에 보잘것없는 잠옷을 피워놓고 털 날린 펠트 슬리퍼를 가지런히 둔다. 거울, 아니
당신은 거울은 피한다. 모자의 핀들을 정연하게 잘 두고 아마 저 조개 껍데기로 만든 상자 속에는 무엇가 들어있겠지? 흔들어 보네. 작년에는 진주빛 장식 징이 있었는데 그게 다였다. 그러고는 코를 훌쩍이고 한숨을 쉬고 창가에 앉는다. 어느 12월 오후 3시 비가 흩뿌리고 직물상회의 채광창으로 비치는 낮은 불빛, 또 다른 높은 곳의 불빛은 어느 하인의 침실에서 비친 것이었다. 이 불빛은 꺼졌다. 아무것도 쳐다볼 게 없었다. 잠깐 동안의 공백, 그리고 당신은 뭘 생각하지?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를 살짝 건너다 보자. 그녀는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후 3시에 창가에 앉아 뭘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건강, 돈, 청구서, 그녀의 하나님? 그래, 의자 모서리에 앉아 이스트본의 지붕돌을 내려다보면서 미니 마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거 다 괜찮은데 그녀는 마치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창문을 닦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녀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이스트본 뒷거리의 하나님? 오후 3시의 하나님? 미니 마시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 역시 지붕을 내려다보고 하늘을 본다. 그러나 오 세상에, 이렇게 신들을 보는 것, 엘버트 공처럼 보이기보다는 크루크 총리처럼 보일 거야.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이야. 나는 그분이 검은 프로코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그렇게 너무 높이 있지는 않고 그분이 타고 앉을 구름 한두 개쯤은 그려볼 수 있는데, 그리고 구름 속에서 길게 뻗은 손에는 지팡이, 그게 권표였던가? 검고 두껍고 가시도 친 잔인하고 늙은 폭한? 미니의 하나님. 그가 그 가려움과 반점과 실룩거림을 그녀에게 주었단 말인가? 그게 그녀가 기도하는 이유란 말인가? 창문에서 그녀가 닦아내고 있는 것은 죄의 오점이다. 오, 그녀가 지은 죄가 있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그녀의 죄를 택했다. 숲이 나르듯 휙휙 지나간다. 여름이면 푸른 종꽃이 피고 숲 사이에 공터에 봄이 오면 앵초가 핀다. 작별, 그건가? 20년 전 깨진 맹세? 미니가 깨버린 게 아니고 그녀는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어머니 병 시중을 들었던지 그녀의 저축은 전부 어머니 비석을 세우는 데 들어갔다. 유리 케이스 속의 호환들, 항아리 가득한 수선화들. 그런데 지금 나는 궤도를 벗어난다. 어떤 죄? 사람들은 그녀가 슬픔을 가두고 비밀을 억눌렀다고 말한다. 그녀의 성, 사람들, 과학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녀에게 성의 굴레를 씌우다니 얼마나 헛된 소리인가. 아니다. 이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20년 전 크로이던의 거리를 지나다가 직물가게 진열창 안에 있는 보랏빛 리본 고리가 전기 불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머뭇거린다. 6시가 지났다. 뛰어가면 아직 집에 갈 시간에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앞뒤로 열리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할인 판매 기간이었다. 춤이 얕은 정리 상자들의 리본이 넘쳐났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잡아당겨 위에 장미 모양의 보풀로 세운 리본을 만지작거린다. 딱히 고를 필요도 없었고 살 필요도 없었다. 각각의 상자마다 놀라운 것들 뿐이었다. 7시까지 문 닫지 않아요? 그리고 7시가 됐다. 그녀는 마구 달려 급하게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렸다. 이웃 사람들이, 의사가, 어린 남동생이 주전자를 불에 대어 병원, 죽음, 아니면 단지 그 충격만으로도 그 비난, 그러나 세세한 건 문제가 안 된다. 그녀가 늘 지니고 있는 그 무엇, 그 오점, 그 죄, 갚아야 하는 그것, 항상 그녀의 양어깨 사이에 있는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요.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게 바로 내가 한 짓이에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건 또 무슨 짓을 했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보랏빛의 리본 고리들이 있는 직물 가게의 진열창. 그거면 족하다. 아마도 약간 값이 싸고 약간 평범한 죄를 한 가지 택해야 하니까. 그러니 그 많은 죄는 다시 한번 슬쩍 건너다 보자. 아직 자고 있나? 아니면 자는 척 하는 건가? 창백하게 지쳐서 입을 꼭 다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집 있어 보이는 성 문제의 낌새는 없었다. 그렇게 많은 죄는 당신의 죄가 아니야. 당신의 죄는 값이 싼 거야. 단지 그 응보가 엄숙할 뿐이지. 자, 이제 교회 문이 열려있고 딱다가 나무 의자가 그녀를 맞아준다. 갈색 타일 바닥에 그녀는 무릎을 꿇는다. 매일 겨울에도 여름에도 해질녘에도 새벽에도 그녀는 기도한다. 그녀의 죄가 모두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영원히 떨어져 나간다. 그 오줌이 죄를 모두 받는다. 그 오줌이 부풀어 오르고 빨개져 화끈거린다. 그러자 그녀는 몸을 실룩거리며 비튼다. 어린 사내 애들이 손가락질한다. 오늘 점심에 밥이 그러나 나이 든 여자들이 최악이다. 이제 더 이상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고는 구름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어느 화가의 젖은 회색 붓이 칠을 하듯 그 위에 또 그무스름하게 덧칠을 하듯 권표의 끝부분마저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 항상 이런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제 막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낄라 치면 누군가가 끼어든다. 이번에는 힐다였다. 얼마나 그녀가 정오스러운지 그녀는 심지어 욕실 문을 밤새 잠가 놓기도 할 거야. 때때로 밤에 날씨라도 나쁘면 씻는 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나마 찬물로 씻을 뿐인데 그리고 아침밥 사게서 좋으니 애들이 식사는 최악이고 가끔 친구들도 오고 양치 식물이 그들을 모두 다 가려주지는 못하지. 그들 역시 짐작은 하겠지. 그래서 당신은 밖으로 나가 바닷가를 거닐고 회색 파도가 치고 종이들이 바람에 날리고 유리로 된 보호시설은 싸늘하고 여전히 바람이 들어오고 의자값을 2펜스나 내야 하니 너무 비싸. 모래사장에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저기 금둥이가, 저기 이상한 사람이, 저기 앵무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엾은 군상들.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디 없어요? 바로 저 위에 부두 저 너머에 권표를 가진, 그러나 아니야. 하늘에는 회색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만일 하늘이 푸르다 하더라도 흰 구름이 그분을 감추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음악, 그건 군악이야. 뭘 락거리고 저러지? 그걸 잡았을까? 아이들이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든지. 그래, 그러면 뒷길로 집으로 돌아가자. 뒷길로 집으로 돌아오기. 그 말은 의미를 담고 있지. 그 말은 저 구레나룻이 있는 늙은 남자가 한 말일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지. 문간에 간판들이 기대어 있고 가게 창문 위에는 상호들이 적혀 있고 바구니에는 붉은 과일이 담겨 있고 위장원에는 여인들의 머리가 있고 모두가 미니마시 하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불쑥 말이 끼어든다. 계란이 더 싸요. 이런 일은 늘 생기게 마련이다. 내가 그녀를 광기로 직행하게 폭포가 있는 벼랑으로 몰고 가자. 그녀는 꿈속에서의 양떼들처럼 딴 길로 들어서서 내 손가락 사이로 달아나 버렸다. 계란이 더 싸다. 세상 가장자리의 삶에 얽매여 가엾은 미니마씨에게는 어떤 죄도 슬픔도 광시곡도 미친 짓도 없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절대 늦지 않고 비옷을 입지 않고는 비바람을 맞는 법이 없고 계란값이 싸다는 것을 결코 완전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온다. 장화를 문질러 닦는다. 내가 당신을 제대로 읽었나요? 그러나 사람의 얼굴은 활자로 가득 찬 종이장 넘어 정상에는 인간의 얼굴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뒤로 감추고 있다. 이제 눈을 뜨고 그녀는 밖을 내다본다. 인간의 눈 속에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거기에는 어떤 단절이 있다. 어떤 분리. 그래서 당신이 줄기를 잡았을 때 나비는 이미 날아갔다. 저녁 낮을 노란 꽃 위에 머물던 나방은 당신이 손을 올리면 움직여 저 멀리 높이 날아가 버린다. 나는 손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그대로 머물러 떨고 있으라. 삶이건 영혼이건 정신이건 미니마시 당신의 그 무엇이건 나 역시 내 꽃 위에 목초지 위에 머물고 있는 매 홀로. 그렇지 않다면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저녁에도 그냥 머물고 한낮에도 그냥 머물고 아직도 내려앉기를 미루어라. 손이 흔들리면 날아서 위로. 그러고는 다시 균형을 잡는다. 홀로 보이지 않게.
저 아래 너무도 조용한 모든 것, 너무도 사랑스러운 모두를 보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상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바로 우리의 감옥이지.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속박이고 저 위의 대기, 저 아래의 대기, 그리고 달과 불멸. 그러나 나는 잔디 위로 하강한다. 구석에 앉아있는 당신 역시 아래로 내려앉나? 당신 이름이 무엇더라? 여인이여, 미니마시. 그런 이름이었나? 저기 그녀가 꽃에 착 달라붙어 있군. 손가방을 열어 속이 빈 껍데기 하나를 꺼내는군. 계란이네. 계란이 더 싸다고 누가 말했더라? 당신이야? 아니면 나야? 집으로 가는 길에 당신이 그 말을 했지. 기억나지? 늙은 신사가 갑자기 그 우산을 펴었을 때? 아니면 그게 재채기였나? 어떻든 그러고는 갔고 당신은 뒷길로 집으로 돌아와? 당신 장화를 문질러 닦았지. 그래, 이제 당신은 무릎 위에 손수건을 펴놓고 그 위로 각이 진 계란 껍데기 조각들을 떨어뜨리지. 지도의 조각들, 그림 맞추기. 나도 같이 그 그림을 맞추었으면 제발 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준다면. 그녀는 무릎을 움직였다. 지도가 다시 조각이 나버렸다. 안데서의 저 언덕 아래로 하얀 대리석 덩어리들이 퉁기고 흩어지면서 스페인의 노세 마부들 한 무리를 그들의 호송 군단과 함께 깔아뭉개 죽여버렸다. 드레이크의 노획물, 금과 은,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무엇으로? 어디로? 그녀는 문을 열고 그리고 그녀의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아래층에서 나는 쇠고기 냄새 역시 마찬가지다. 점점점. 그러나 내가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대대병력의 용기와 황소의 맹목성으로 공격에서 쫓아버려야 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양치식물 뒤에 있는 인물들, 지방을 돌며 물건을 파는 판매원들이다. 나는 내내 그들을 그 양치식물 뒤에다 숨겨놓았다. 어떻든 그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바람으로 아니면 나타나는 게 더 낫다고 바랐는지 사실 그들이 꼭 나타나야만 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이야기가 점점 풍부해지고 정교하게 진행되려면 그 운명과 비극이 이야기들이 그래야 하듯이 셋이 아니면 둘 정도의 외판원들이 염난 등불 전체를 따라 굴러가야 하는 것이다. 염난의 얇게 갈라진 잎은 그 외판원의 일부만을 가려줄 뿐이야. 철쭉이라면 그를 완전히 가려줄 거야. 게다가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해보고 싶은 붉은색과 흰색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데, 그러나 이스트본의 철쭉, 그것도 12월에 마치 집안의 식탁에서 안 돼. 그렇게는 못해. 빵 껍질과 양념병과 주름 장식과 양치식물 정도밖에는 못해. 아마 나중에 바닷가에서 그걸 다룰 순간이 올지도 몰라. 게다가 지금 나는 녹색 격자 무늬 사이로 기분 좋게 구멍을 통해 보듯이 세공된 유리잔의 완만한 곡선 위로 맞은편에 있는 남자를 염탐해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지.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야. 마시 집안 사람들이 짐이라고 부르는 제임스 모그리지일걸? 미니, 내가 이걸 제대로 정리할 때까지 실룩거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돼? 제임스 모그리지는 지방을 돌면서 단추를 파는 행상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아직 그걸 써놓을 때가 아니야. 길고 두꺼운 종이 위에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은 공작의 눈알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희미한 금색에다 어떤 건 수정색이고 또 어떤 건 산호색이 뿌려진 것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잖아. 그는 지방을 돌다가 그가 이스트본에 오는 날이 목요일이면 마시가에서 식사를 한다. 그의 불그레한 얼굴, 그의 작고 차분한 눈, 딱히 평범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그의 대단한 식욕, 냅킨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끼우고, 그러나 이건 너무 초보적이야. 그게 독자들에게야 어떻게 작용하든 나를 그런 부류에 넣지 마. 자, 모그리지 집안으로 재빨리 피해가서 그곳을 작동시켜보자. 그래, 일요일이면 집안의 장화는 모두 제임스가 직접 수선을 하고 그는 진실을 잃는다. 그의 열정, 장미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은퇴한 병원 간호사인데 제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이름의 여자 하나쯤은 갖자고. 그러나 안 돼. 그런 여자는 마음속에 있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금제된, 그럼에도 사랑받는 나의 철쭉과도 같은 것이지.
지어진 소설마다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죽는지, 모그리지가 살아남는 반면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죽는 거지. 그건 우리 삶의 허물이다. 여기 이 순간 맞은편의 미니는 계란을 먹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로 끝에는 루이스를 지났나? 지미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그녀가 저렇게 실룩거리겠어? 모그리지가 있기 마련이야. 우리 삶의 허물이. 삶은 나름대로 법칙을 부과한다. 삶은 길을 가로막는다. 삶은 양치식물 뒤에 있다. 삶은 폭군이다. 그러나 폭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기꺼이 온 거라고. 나는 양치식물과 양념병, 흩어진 식탁과 더러워진 병들을 건너지려 무언지 알지 못할 충동에 불려온 것이다. 나는 단단한 살갗 어딘가에 건장한 척추 속에 어디든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딘가에 있는 확고한 거점을 찾아 모그리지라는 사람의 영혼 속에 내 거처를 정하기 위해 저항할 수 없이 온 것이다. 그 구조의 엄청난 안정감, 참나무처럼 곱고 고래뼈같이 강인한 척추, 가지 쳐나간 갈비뼈, 살갗은 팽팽한 방수포 같고 붉은 관들, 심장의 빨아들이기와 뱉어내기, 한편 위쪽으로부터는 고기가 갈색의 네모난 조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꿀꺽꿀꺽 흘러들어온 맥주는 세차게 휘저어져 다시 피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눈에 이른다. 염난 뒤에서 그 눈은 무엇을 본다. 검고 희고 어물한 것을. 다시 접시로 갔다가 염난 뒤에서 그 눈은 한 나이든 여자를 본다. 마시가의 누이, 히리다뚝이 훨씬 마음에 들어. 이제 식탁보를 보고 모리스 집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마시는 알게 되겠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치즈가 들어오고 다시 접시로 그 접시를 돌리고 거대한 손가락들, 이제 맞은편에 앉은 여자에게 눈길이 간다. 마시의 누이는 전혀 마시 같지가 않아? 비참한 나이 먹은 여자. 길에서 딱 모이나 주시지. 하나님의 진실, 무엇이 그녀를 실룩거리게 할까? 내가 말한 것 때문은 아니겠지? 저런 이 나이든 여자들 저런. 그래 미니, 나는 당신이 실룩거리는 걸 알아. 그러나 잠깐만. 저런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잘 마른 목재에 낭망치 두들기는 소리 같고 물길이 세차게 밀려와 초록바다가 구름에 뒤덮였을 때의 늙은 고래잡이의 심장박동 같은 울림. 저런 초조해야 하는 영혼을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그들을 삼배보에 사서 다시 만날 때까지 행운을 빌어요 라고 말하는 조종. 그러고는 무슨 낙이 있으세요? 비록 모그리지가 그녀를 위해 장미를 꺾을지라도 그건 끝났고 그건 지나갔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지? 부인 기차 놓치시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체하며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그 남자의 갈 길이고 그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이고 그게 세인트폴 성당이고 그리고 2층 버스이다. 그러나 우리는 빵가루를 쓸어내고 있다. 모그리지 더 머물지 않을 거예요? 꼭 가야 되나요? 당신은 오늘 오후에도 그 작은 마차 중 하나를 타고 이스트본을 지나가고 있나요? 당신이 바로 초록의 두꺼운 종이 상자 속에 갇혀 때로 블라인드를 내리고 때로 엄숙하게 앉아 스핑크스처럼 뚫어지게 바라보는 항상 유령 같은 눈길로 무언지 장의사 같은, 관 같은, 말로가 마부에게도 내려앉은 그 어둠 같은 바로 그 사람인가요? 말해주세요. 그러나 문이 꽝 닫힌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모그리지 안녕. 그래요. 그래. 가고 있어요. 곧장 집 꼭대기까지요. 잠깐만 머물거릴게요. 마음속에 얼마나 진창이 됐는지. 이 괴물들이 남겨놓은 소용돌이란 바다가 흔들리고 잡초가 물결처럼 흔들리고 여기서는 녹색으로 저기서는 검은색으로 모래에 부딪고 조금씩 분자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퇴적물이 스스로 체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눈을 통해 분명히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던 영혼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한 장례식을 보는 것이다. 입술에는 떠나가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담고. 이제 제임스 모그리지는 죽었고 영영 사라졌다. 자, 미니, 나는 더 이상 직면할 수가 없어. 만일 그녀가 그 말을 했다면 확실히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 침실벽에 기대어
즉 포도주색 커튼 가장자리에 붙은 구형 장식을 집어 뜯으면서 그러나 자신이 자신에게 말을 한다면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무덤에 갇힌 영혼, 지하 무덤의 한가운데로 몰리고 또 몰린 홀령, 베일을 쓰고 이 세상을 떠난 자신, 아마도 급쟁이겠지. 그래도 그것이 등잔을 들고 어두운 복도 아래 위를 불안하게 훨훨 날아다닐 때면 조금은 아름답기도 하겠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녀의 홀령이 말하지. 점심때의 그 남자, 힐다, 아이들. 오 세상에 그녀의 흐느낌. 그것은 자신의 운명에 절규하는 홀령이고 여기저기로 떠밀려 점점 줄어드는 양탄자 위에 묻고 있는 홀령이고 사라지는 우주의 쪼그라든 조각들. 사랑, 삶, 신념, 남편, 아이들. 소녀기에 스치듯 보았던 멋진 것들과 화려한 구경거리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나에겐 없었어요. 나에겐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머핀들, 흰 반점이 있는 늙은 개, 구슬이 달린 장식용 깔개가 어떨까? 그리고 속옷의 위안. 만일에 미니 마씨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다면 간호원과 의사들은 자기들끼리 감탄할지도 모른다. 좋은 경치와 전망이 있다. 거리를 두었으므로. 저 큰 길 끝에 있는 푸른색 그림자진 곳. 그래도 결국 차 맛은 뛰어났고 머피는 뜨겁고 그리고 그 개. 베니 너희 바구니로 들어가지 그래? 엄마가 뭘 가져놨는지 보렴? 그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에 헤어져 다른 장갑을 집어들고 소위 구멍투성이라는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이 악마에 다시 한번 도전하려 하면서 새롭게 방비를 한다. 회색 모직 실을 이리 넣고 저리 빼며 넣었다 뺐다. 옆으로 위로 실을 짜 그물을 만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마. 한 땀 한 땀이 얼마나 확고한지. 당신은 자신의 깁는 솜씨가 자랑스럽겠지. 아무것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게 하자. 빛이 부드럽게 내리게 하고 구름이 갓 나온 푸른 잎의 속옷을 보여주게 하자. 참새가 작은 가지에 올라앉아 굽어진 가지에 매달린 빗방울을 흔들게 하자. 왜 위를 올려다보지? 무슨 소리가 난 걸까? 생각이 떠오른 걸까? 오 세상에, 당신이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나? 보랏빛의 리본 고리가 있는 유리창으로? 그러나 힐다가 올 거야. 불명예, 수치스러움, 오 갈라진 틈을 막아. 장갑 손질을 끝내고 머니 마시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는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서랍을 닫는다. 나는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본다. 입술을 오므린다. 턱을 높이 쳐든다. 그런 다음 구두끈을 맨다. 그리고 그녀는 목을 만진다. 어떤 브로치를 달 텐데 겨우살이 꽂 아니면 새 가슴의 두 가닥뼈?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내가 그다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맥박이 빨라지고 그 순간이 오고 있다. 실의 가닥들이 마구 줄다름치고 나이아가라가 목전에 있다. 여기가 위기이다. 하늘이 같이 하기를. 그녀는 내려간다. 용기. 직면하고 그것이 되라. 제발 지금 발깔개 위에서 기다리지 마라. 저기 문이 있다. 나는 당신 편이야. 말해. 그녀에게 맞서. 그녀의 영혼을 혼란에 빠뜨려. 오, 실례합니다. 그래요. 여기가 이스트본이에요. 제가 내려드릴게요. 손잡이를 돌려드릴게요. 그러나 미니, 비록 우리가 계속 가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제대로 읽었다고요. 나는 지금 당신을 다 알아요. 짐이 이게 다예요? 시세 많이 졌네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주위를 돌아보세요? 힐다는 여기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존도 안 나오고요. 모그리지는 이스트본의 저 먼 곳을 달리고 있어요. 내 가방 옆에서 기다릴게요, 부인. 그게 제일 안전하지요. 그 아이가 마중을 나온다고 했는데 오, 저기 오네요. 제 아들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같이 걸어가 버렸다. 그래. 그러나 나는 혼란에 빠졌다. 확실히 미니,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는군. 이상한 젊은이. 거기 서요. 그에게 내가 말할게요. 미니, 마시양. 비록 모르긴 하지만 바람에 불리는 그녀의 소매 없는 외투가 어쩐지 기이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야비하다. 개찰구에 다다랐을 때 그가 어떻게 몸을 구부리는지 봐라. 그녀는 차표를 찾는다. 농담 마라.
그들은 나란히 길을 따라 내려가 버렸다. 이제 나의 세상은 끝이 났다. 나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건 미니가 아니다. 모그리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삶은 이렇게 적나라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마지막 모습, 그는 보도를 밟으며 가고 있고 그녀는 큰 건물 가장자리를 돌며 그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를 경이로 넘치게 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새롭게 나에게 밀려왔다. 수수께끼 같은 모습, 어머니와 아들. 당신들은 누구야? 왜 당신들은 길을 따라 내려가지?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내일은? 그것은 어떻게 소용돌이치고 출렁거리는지, 나를 새롭게 떠다니게 하는지. 나는 그들 뒤를 따라 떠났다.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했다. 하얀 불빛이 튀기도 하고 퍼붓기도 한다. 판유리로 된 창문들, 카네이션들, 국화꽃들, 어두운 정원 안의 담장이, 문간의 우유 배달 수레, 내가 가는 어디에나 수수께끼 같은 인물들. 나는 당신들을 본다. 모퉁이를 돌아가는 어머니들과 아들들. 당신들. 나는 서둔다. 나는 따라간다. 여기가 내 생각에는 바다가 틀림없어. 풍경은 회색이고 잿빛으로 희미한 바다는 속삭이며 출렁인다. 만일 내가 무릎을 꿇고 만일 내가 오래된 어릿광대지신 의식을 치른다면 바로 당신들, 내가 알지 못하는 인물들인 당신들을 나는 찬미한다. 만일 내가 팔을 벌린다면 바로 당신들을 품에 안는다. 당신을 내게로 끌어당긴다. 참 멋진 이 세상.